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 파트 1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이제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장면인데요. 예제를 9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6시간 안에 이제 이 9개를 다 다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갈 길이 역시 바쁩니다.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계약서는 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계약서인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아니, 갑자기 웬 부동산 매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도 안 그래도 엊그제 한 10년 만에 찾아오신 고객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와도 저는 바로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변호사님 계약서 하나 봐주세요. 아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차라리 이게 문방구 계약서면 나아요. 그 100억짜리 자기 공장을 파는 계약서인데 부동산에서 만든 계약서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이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몇 가지,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서도 참 매매 계약서 자체에서 어떤 함정이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자체의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밝혀지지 않은 하자여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또 다뤘던 케이스 중에 하나에서는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지하 1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지하 1층을 못 본 채 전체 건물을 산 거예요. 이제 부동산 중개인 말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지하층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하층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하 열쇠를 받아서 뜯어보는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침수 때문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지하가 그 지하를 말하자면은 수리하는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문제들, 즉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하자면 권리 하자든 그게 아니면은 물건의 하자든 간에 이런 하자의 문제가 밝혀져 가지고 뒤늦게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매수인의 부담이겠죠. 그럴 때 제가 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하필 먼저 골랐냐면요. 뭐 실제 오피스텔을 살 일이 뭐 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 일 하시면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대박이 나셔서 개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시기를 권합니다만은 뭐 그건 별개로 하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전협의 약정서라는 제목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 이제 MOU라고 해서 보통 이제 M&A 같은 거 할 때 또는 투자 계약을 유치할 때 MOU를 먼저 체결하는 것에 예제를 먼저 넣었어요. 그런데 그 예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뻔하기도 하고 너무 양식에 가까운 내용이 있다 보니까 MOU를 가지고 강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고르던 끝에 제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 동료 변호사 사건인데 부동산을 200억짜리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수를 해요. 건물 하나를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는 요새 뭐 리츠도 많고 해가지고 이 집합 투자자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매수인이 형성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럴 때 매도인한테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200억 가치가 되는지를 실사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전달해가지고 말하자면 투자 의사를 결정해서 최종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장면인데, 자, 그럴 때, 자, 이걸 사기로 이미 결정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처럼 사가지고 나서 다음에 알게 될까 봐서 이 굉장히 신중한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돌다리를 두들기기 위해서 사전 협정을 제기한 거예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200억에 살 예정이야. 그런데 실사를 해볼게, 내가. 그래서 실사한 결과, 이거는 물건의 실사도 있고 권리 실사도 있습니다. 실사를 해본 결과 만약에 가액 차이가 나면 가격 조정에 들어가든가, 만약에 네가 어떤 정보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계약이 불발돼 버리면은 너 책임져. 그런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말하자면 사전 매매 협의에 대한 절차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가져오는지 아시겠어요? 계약서를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파트 1에서
계약서는 거래 구조를 짜는 거 먼저 시작한다겠죠. 자, 이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서 그냥 작성하는 문제 자체는 그냥 그래요. 문방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다 한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문제는 하자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자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협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이제 창의적인 내용이 작동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즉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실사예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독점권이 있는 거예요. 독점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실사에서 나랑 협의하는 몇 개월 동안은 너 딴 데 매도 협의하지 마. 만약에 그래가지고 팔아버리면은 나 또 너한테 손해배상 제기할래. 즉 실사하고 독점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어떤 그 권리로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매수인의 의도예요. 그럴 때 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구속력이 있고 어떤 내용은 구속력을 배제할지를 하나하나 구별해가는 장면. 반면에 매도인의 이해관계를 볼까요? 매도인의 이해관계는 아니 열심히 실사해놓고 나서 그 자료가 딴 데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비밀유지. 그러니까 실사 자료 자체의 비밀유지가 매우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료를 제공받아서 실사를 하는 장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게 서로의 말하자면 긴밀한 이해가 서로 맞닥뜨려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인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독점권,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서로 간에 말하자면 딜이 된 거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조항은 매매 예정가액을 200억으로 받는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래? 하는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해지는 참고로 계약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아직 체결도 안 됐잖아요. 이 사전 협의의 해지 조건입니다.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손해배상은 앞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어떤 내용의 손해를 배상할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이런 부동산 200억짜리의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의 사전 협의에 필요한 내용들일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화면 말구에서 실전 계약서 우리 예제 1번 있죠.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재의 10페이지를 보면은 예제 1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교재 보면서 같이 합시다. 이거는 교재는 저희가 화면에 안 띄우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사전 협의 및 비밀 유지 약정서. 그러니까 아예 원하고자 하는 제목 자체부터 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띄워낸 거예요. 뭐 그냥 협약서 이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자, 갑이라는 것과 요새는 갑을 표시를 잘 안 쓰는데 제가 좀 고리타분한 유형이다 보니까 갑을 표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예제들은 다 실제 사용된 예제들입니다. 따라서 역시 어느 회사에서 이걸 썼을까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부동산 매도인이 되죠.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갑이 진행 중인 투자 대상 부동산의 매각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자,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고요. 부동산 매매니까 당연히 대상이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매입 예정 기초가액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돌아가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매를 앞두고 매입 예정을 200억으로 기초가액으로 산정을 했어. 단 변동이 이후에 가능해. 실사 이후에. 이런 조건 관계입니다. 괄호에 있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어요 혹시? 자,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사실은 이 말은 불투명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물분이 얼마인지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원칙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래야지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명확히 구별되겠죠. 근데 어쨌든 퉁쳐서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